등지고 딱딱 우딱딱 등지고 안녕 우딱이다. 오늘은 첼시의 물리학자 존 오비 미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는 사람조차 마음 편안해지는 등지고 딱딱 드리블도 아니고 뭔 기술도 아닌 것이 요상하게 공을 지켜내는 남자. 공간 지각의 황제. 0.1초 만에 계산하고 정확하게 상대방 태클 들어온 순간 이미 공은 떠나고 없는 아주 또 아슬아슬한데 개 여유 부리면서 공 다 지켜내는 거 도사 수준을 넘어선 축구 물리학자 존 오비 더 아인슈타인 미켈 등딱신 당신이 궁금하다. 풀네임 존 마이클 은체 쿠페 오비나 이름이 엄청 기네. 보통 존 오비 미켈, 존 미켈 오비, 미켈 오비, 미켈 존 오비라고 등으로 불린다. 미켈의 이름에 얽힌 일화는 매우 복잡하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길 바란다. 사실 미켈은 본명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6년까지 마이클이었고 지금은 미켈로 법적 개명을 했다. 미켈이 된 이유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피파 17세 이하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당시 나이지리아 축구협회가 마이클을 미켈로 잘못 제출했다. 그래서 유니폼이 미켈로 프린트되었다. 대회가 열린 곳은 핀란드였고 영어식 이름 마이클을 핀란드에서는 미켈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번역 오류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원래 존 오비 미켈이 아니고 존 오비 마이클이었다 는 것이지. 하지만 본인은 미켈로 불리길 원했다. 그렇다면 존 미켈 오비가 되어야 맞는데 첼시에 입단하면서 유니폼의 이름을 미켈로 새기면서 존 오비 미켈로 굳어졌다. 일반적으로는 유니폼에 성이 적히기 때문에 성과 이름의 자리가 바뀌어서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2016년 미켈로 정식 개명을 하면서 공식적인 자신의 이름을 미켈 존 오비라고 밝혔다. 근데 아직도 자기소개할 때 존 오비 미켈이라고 한다. 이건 뭐 그냥 뒤죽박죽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 같다. 그냥 편한 대로 부르면 될 것 같다. 오라가라 등딱신이다. 1987년 4월 22일생, 한국 나이 34살, 만 나이 33살, 국적은 나이지리아.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때로는 거침없는 비판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애국가다. 키 188cm, 몸무게 83kg. 등딱신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05년 여름 피파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그 대회가 후안 마타. 미켈은 나이지리아 팀에서 완벽한 에이스였고 나이지리아를 결승전까지 진출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 대망의 결승전 상대는 아르헨티나였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는 메시가 있었다. 결국 2대1로 나이지리아는 패배했지만 준우승을 했고 미켈은 이 대회에서 실버볼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물론 골든볼은 리오넬 메시였다. 우따따 메따따. 어쨌든 등딱씨는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올해의 젊은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단숨에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 이후 미켈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EPL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맨유와 첼시 간의 스파이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영입 전쟁이었다. 당시 노르웨이 오슬로를 연고지로 한 FK 린포트바의 소속이었던 18살의 미켈. 2005년 4월 프리미어리그 클럽 맨유와 계약을 맺고 맨유의 유니폼까지 입은 사진이 공개됐었다. 하지만 미켈은 연락이 끊긴 채 잠적을 했고 5월 12일 갑자기 런던의 모습을 드러내 맨유와의 계약은 압력, 강요에 의한 것이며 나는 맨유가 아닌 첼시에서 뛰고 싶다고 주장했다. 아니 누가 맨유에 가라고 협박한 거야? 누구야? 이때부터 맨유와 첼시와의 분쟁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맨유는 첼시가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며 피파에 불만을 제기했고 피파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맨유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켈이 맨유 소속이냐 첼시 소속이냐 두 팀이 계속 싸우는 동안 급식이었던 등딱은 급식을 먹으면서 린 오슬로에서 활약을 계속했다. 결국 이 길고 긴 분쟁은 2006년 6월 2일 피파의 중재로 첼시, 맨유, 린 오슬로 세 팀은 합의에 도달했다. 첼시는 1,300만 파운드 위약금을 맨유에게 지불하기로 했고 미켈은 최종적으로 첼시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이다. 당시 첼시 감독이었던 무린호우는 세계 최고의 유망주를 얻었고 결국은 승리했다며 파워 기쁨 표현을 했다. 물론 이 과정을 지켜본 맨유 팬들은 정말 상당히 짜증을 냈지만 말이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번 영상은 30분이 넘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마친다. 다사다난하게 첼시에 합류한 등딱신, 아니 이때는 그냥 미켈이었다. 잉글랜드 첫 무대였던 06-07 시즌은 거친 태클로 경고를 많이 받았다. 물론 프리미어리그 짬바가 찰수록 거친 플레이는 안정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미켈의 자리에는 마케렐레가 있었기 때문에 2시즌 동안 주전 자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08-09 시즌부터는 주축 멤버로 인정받았지만 미켈의 단점인 느린 발과 기복 있는 플레이로 인해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했다. 사실 미켈이 계속 주전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의 섹시한 형님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서 북박이처럼 나온 것이었다. 애시앙이 복귀한 이후에는 램파드, 발락, 애시앙 조합에 밀려 로테이션 멤버가 되었다. 이때 감독이었던 스콜라리 경질 이후 히딩크와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는 다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 그 결과 미켈은 0910 시즌 리그 우승 0809와 0910 시즌 FA컵 연속 우승에 기여했다. 1011 시즌은 발락이 첼시를 떠나고 대체로 온 하미레스가 부진한 가운데 미켈에게 기회가 많이 갔다. 정교한 패싱 능력과 킬 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지를 굳히나 했는데 시즌 중반 이후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조타가 만 시즌이 됐다. 1112 시즌은 미켈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납치된 것이다. 이때 감독이었던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은 미켈의 멘탈 걱정을 했고 경기를 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미켈은 스스로 출전을 자처했다. 모두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켈은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정말 놀라운 프로 정신을 보여줬다. 이후 납치범들은 4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곧 경찰이 은신처를 차단해서 미켈의 아버지를 무사히 구출했다. 가족을 상대로 한 납치 범죄, 이런 놈들은 정말 들이다. 아주 그냥 죽어야 돼. 죽어. 여담으로 미켈의 아버지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또 한 번 납치를 당하고 만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납치를 2번이나 당했어. 프렌티나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미켈은 아버지가 괴한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납치범들의 협박은 이랬는데 당국에 홍보하거나 납치 사실을 경찰에게 알린다면 아버지를 즉각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미켈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 감독과 동료들을 동요시키고 싶지 않아 해서 혼자 숨긴 채 경기에 임했다고 한다. 여기서도 미켈의 프로 정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행히 미켈의 아버지는 일주일 후에 총격전을 펼친 끝에 구출되었다. 하지만 구출 당시에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납치 소식을 듣고도 선발 출장을 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투혼을 보여준 물리학자 미켈. 납치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1억 8천만 명의 나이지리아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존 오비 더 아인슈타인 미켈 등딱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2편으로 나눠서 제작할 예정이니까 2편도 잘 봐줬으면 감사하겠다. 이상 오딱이었다. 재밌게 봤으면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딱딱 잘 빨리 누르길 딱딱 누르길 바란다. 안녕.